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뉴스 토마토 뻗치기 특집 윤석열 탄핵 서울의 봄을 찾아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서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열차게 오늘 밤도 이어가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어제 저희 뉴스 토마토가 엊그제죠. 저희 뉴스 토마토가 단독으로 공개했던 계엄군이 케이블 타이로 저희 기자를 포박하려고 시도한 장면 보셨죠? 시민에게 총을 겨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이 케이블 타이가 사람 포박용이 아니라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케이블 타이가 사람 포박용이 아니라 문을 잠글 때 쓴다고 거짓말을 언제 나와서 했었죠. 네. 예,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뉴스토마토에서 영상을 그러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윤석열과 707 단장의 얘기가 입증됐다고 봅니다. 뉴스토마토 기자를 실제 에워싸고 카메라 핸드폰도 뺐고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7 단장은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수갑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기 위해 문을 잠그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윤석열은 민간인 피해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뉴스토마토 기자는 이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하고 있고 트라우마도 느끼고 있다고 할 정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묶으려고 하고 억압하고 또 발로 차고 이러한 형태들을 거짓말로 윤석열 측과 707 단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당시 영상을 보면 뉴스토마토 기자를 계엄군이 휴대폰을 갈취하고 또 폭행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엄군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폭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영상을 보면은 뉴스토마토 기자가 민간인이 없는 국회 본청 뒤편에 가 있었잖아요. 주변에 민간인이 없을 때는 이렇게 폭행하고 실제 핸드폰을 갈취하고 또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으려고 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걸로 봐도 실제 이번에 12.3 내란은 명백한 내란이고 민간인에게까지 억압한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서 꼭 파면이 되는 사항들을 입증한 영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폭압적인 계엄군의 행태에 연결지어서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나흘 만인 3월 12일에 육군이 영연백 3,116개를 긴급 입찰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실제 영연표를 12월 달에 작년 내란이 있던 12월 3일 그 달에 3,000개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1,800개 정도 유지했는데 3,000개를 추가해서 한 5,000개 가까이 확보를 했다는 건데 국방부에서는 중기 계획에 의해서 그때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12.3 내란의 주범 중에서도 책사 역할을 한 노상원의 수첩에 보면은 3,000명, 5,000명에서 10,000명 수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영연백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는 것이죠. 오늘 또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 차관은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지만은 정확한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만약 그렇군요. 윤석열이가 사실은 내란 그렇습니다.
예. 그 또 여러 증언이 나온 것 중에 윤석열이 계엄 당시에 2차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안 되는 명백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는 어떤 순간에도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2차, 3차 12월 4일 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12월 4일 2시경에 열심지원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차, 3차 계엄에도 좋으니까 계속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그때도 얘기했고요. 실제 2차 계엄을 하기 위한 정황들이 12월 4일 2시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수방사 예하에 52, 56사단의 추가 병력, 추가로 증원할 병력이 얼마인지를 파악했었고요. 이 신속 대응 사단의 추가 201 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출동 준비를 시켰던 정황도 있고요. 그리고 계엄 사령부를 계속 만들어가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계룡대 30여 명의 참모들을 계룡대에서 불러들이는 정황들도 있었죠. 이런 걸로 봐서는 이미 그 당시 2차, 3차 계엄을 획책을 했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만약에 윤석열이가 돌아온다면은 2차 계엄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은 현재 내란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수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입니다. 이걸 면하기 위해서라도 2차 계엄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노상원 수첩에 있는 현실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역사는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이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8대0 꼭 인용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실 초기부터 8대0이라고 확신을 했죠.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윤석열 계엄군들은 국회 창문을 부수고 국회를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5개 항목 요건이 되지도 않는데 계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와 국회를 침탈하고 또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고 이런 정황정화가 명확하기 때문에 8대0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현재 선고 기일이 점점 늦어지면서 사실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4월 4일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최소한 6명 이상 인용할 인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이 8대0 인용이고 또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헌법에서 나오는 증거가 8대0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들어서 8대0 파면을 꼭 해줄 것을 기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헌법재판소 집회 현장을 찾아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에서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또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고가 이제 1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헌재가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평일을 했다고 하고요. 내일은 오전 9시 반에 또 마지막 평일을 하면서 결정문을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손볼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4월 1일에 선고일이 발표됐을 때 우리 이 결정이 이미 다 마무리되어 있다. 평결이 마무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네, 그 1일의 선고일을 고지하기 앞서서 이제 판결을 통해서 국회 그 어떤 탄핵 소추를 결과를 우리가 말하는 게 주문이죠. 그 주문을 네. 도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미리 도출됐다는 거는 그만큼 충분한 심리와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을 국민들 앞에
앞에 어떻게 책임 있게 전달할 것인지 그 네. 방법에 대한 정리 작업이 조금 이번 주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네네. 보여지는데요. 어떤 뭐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헌법적인 양심에 따른 재판관들의 결론이 저는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은 그 결정문을 다듬는 단계 그리고 이미 사실상 결론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을 기술적 또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보여지고 내일 결과를 봐야겠죠. 그래서 예. 헌법재판관들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했을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단호하게 예상합니다. 네, 8대 0으로 네.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하셨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 있게 8대 0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네. 일반인들도 와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보게 갔다라는 거는 전 국민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결론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네.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 윤석열 파면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이 결정문 다 한 번쯤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아마 다 인용을 할 거예요. 굉장히 법리적으로나 정말 오자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이미 내셨는데 8대 0으로 그러나 어떤 법리적인 게 있고 또 어떤 의견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작업하실 거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는요. 다 보시고 우리도 열람하잖아요. 그렇죠. 열람하고 이제 서명도 하시고 예. 이런 작업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평소에는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었는데 오늘은 내일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설이 또 오늘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내란수계가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이제 국민적 심판, 헌재의 심판이 남았는데요. 징계 파면입니다. 징계 앞두고 뭐 사퇴하고 사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뭐 이런 하야설 이거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특별한 의미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면피한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그 분노. 네, 국민의힘에서는 4대4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4대4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도 뭐 이준숙 전 그 방통위원장의 탄핵 그 판결에 대해서 4대4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대 0으로 인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것은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조계도 그렇고 이렇게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헌법재판관 정도라면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양식 있는 그리고 그 정도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8대 0 인용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윤석열 내란수계와 그들의 희망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헌재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알려진 것도 네. 뭔가 의미를 담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내일이면 123일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우리 온 국민이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불법 계엄. 그리고 그 폭력적인 포고령 그리고 그 경찰과 군인들이 뭐 선관위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에 침탈하고 국민들에게 장갑차를 끌고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그 헌법재판 절차들을 봤을 때 계속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아주 작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마치 이건 기각 아니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놓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재판관들께서 그 논리 판결문의 논리들을 잘 구성하고 계실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슈가 된 것 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당이 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가해자는 윤석열인데 헌재가 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인용 결정을 내리면 당연히 가해자가 피해자인 국민께 그리고 전체 우리 또 민주당에게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 또한 승복해야 되는 거고 사과해야 되는 거고 그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뭐 승복에 대해서 이렇게 그 뒤로 뺄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승복하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승복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입니다. 자, 저희가 이수진 의원과 인터뷰를 하는 사이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이 굉장히 밀렸나요, 혹시? 아니요, 괜찮았어요. 네. 왜 늦으셨어요, 근데? 합정으로 갔다가 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수진 의원님 연결할 때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 앞인데 집회 현장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많이 집회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이신 것 같아요. 이 최고님은 혹시 집회 많이 가보셨어요? 그럼요. 네. 네. 거의 매일 나갔죠. 그러셨구나. 그 열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데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상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 뒤로 늦춰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상식에 또 반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어쨌건 이제 길이 정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혹은 현재적인 어떤 시점에서 달리 판단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헌재 재판관 6인이 찬성을 하면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윤석열은 파면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캐스팅 보트가 김복형, 김형두, 정영식 재판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세 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뭐 캐스팅 보트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좀 독자적인 의견을 그랬었죠. 내기도 했었고요. 김영두 재판관은 사법부 내에서도 소통형 신중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외부 의견은 굉장히 다양하게 청취하는 성향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변론 과정에서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핵심 쟁점을 깊이 파고드는 그런 네. 성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뭐 단순히 뭐 본인들의 이런 뭐 정치적인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재판관으로서의 헌법 수호를 지킬 의지가 저는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사법적 영역을 이제는 더 넘어서서 네네. 이제 헌법에 근거한 그런 책임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단일한 인용, 파면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최고님, 이 세 분 중에서 혹시라도 기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5대3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나왔던 얘기가 본인들도 지금 역사의 순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중압감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100년 전에 나라 팔아먹었다. 이완용 아직도 우리가 얘기해요. 이거 200년 뒤에도 아마 얘기할 겁니다.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이 판결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잖아요. 네. 그럼 군부 독재, 지긋지긋한 군부 독재 끝내버리고 민주의 시대를 열자, 문명 시대를 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든 거예요. 그 중심이 법치주의였거든요. 그렇죠.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지 내가 보수 쪽에서 추천받아서 재판관이 됐으니까
보수에 유리하게 판결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3명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그런 판단들을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헌법 앞에 역사 앞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아마 500년 뒤에 이 사건이 저는 대한민국 실록이라는 게 만약에 생긴다면 네네. 지금 윤석열 계엄 사태는 무조건 실려요. 네. 그러면 그때 옆에 이완용처럼 이 사람들의 이름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부담은 스스로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지 않는 판단 명확하게 하실 거라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 현장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시민이 모이셨습니다. 네. 저마다 다른 색깔의 응원봉을 들고 또 날이 좀 서늘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으신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집회 현장에 앉아 계신 그 양 끝에는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내용이 담긴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국역은 지금 집회 때문에 폐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 밤새 헌재 앞을 지키기 위해서 키세스 담요를 깔고서 밤을 새신 분들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열기가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현장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원장님. 이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방청을 신청한 그 경쟁률도 역대 최고였다고 해요. 96,370명. 어떻게 이라고 헌재에서 딱 공무관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네. 20명밖에 못 들어가요 일반인이. 네. 근데 96,370명이 신청했다는 그나마 접속이 돼서 된 사람들이고요. 예, 예. 접속 대기자까지 보면은 저는 몇십만 명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헌재에 윤석열을 꼭 파면해달라고 지금 탄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100만 단위가 넘어간 걸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또 민주당 당원들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뭐 민주당 당원들이 이 정도라면 정말 네. 또 뭐 대단한 거겠죠. 그러나 네네. 제가 보기에 집회 현장에 나오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물론 민주당 당원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당원이라기엔 너무 어린 어린이들도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스님들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 네. 요즘 오체투지하고 예, 예.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봉사자 중에는 당적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예. 집회 가서. 그리고 회사 연차 내고 나왔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들이 이건 어떤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반듯한 나라의 모습을 네. 남겨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제가 왜 달고 나왔냐면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집회 때마다 자주 나오셔서 주먹밥도 나눠주시고 아이고 눈물이 네. 초코파이 나눠주시거든요. 네. 힘내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받으면 막 울어요.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던 분들이 오히려 힘내라고 시민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청 경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우리도 방청을 해야 된다. 방청 20명 중에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뭐 게시글이 올라오고 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도 보수층에서도 이번에는 방청 경쟁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도 5배 이상의 높은 경쟁률이 그래요? 있었고요. 네. 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6,370명이 신청을 했고 네. 경쟁률이 4,818대 1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최근에 지드래곤 콘서트가 있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드래곤 콘서트에서 이제 티켓팅을 못하신 분들이 이제 SNS에 많이 올리시기도 했는데 이번 티켓팅 같은 경우도 그 시스템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기자가 뭐 몇만 명 있습니다. 그쵸, 뭐 그쵸. 이런 식으로 한 했는데 시간을 기다려야 됐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그래서 있고. 그거를 정말 경쟁을 뚫고 들어가셨는데 그만큼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학습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과거에 탄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하다. 내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실제로 그 결과를 보고 싶다. 그리고 그 한번 그 공기를 느껴보고 싶었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인의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게 되는지를 전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그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의 주권의 행사 그리고 관심 그리고 학습된 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5대3 교착 상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일단 그건 아니라고 늘 네.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4대4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4대4인가? 아니, 전 국민의힘이 그동안 2년 반 동안 윤석열 재임 기간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망상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부산 엑스포 예. 그거 뭐 완벽하게 뭐 본인들이 이긴다고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뭐 29표인가요? 네. 그렇게 얻고 그 다음에 강서 보궐선거. 네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복권해가지고 바로 내보내면 자기네들이 다 이긴다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다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총선. 그렇죠. 네, 본인들이 과반 이상 다 먹겠다고 먹는다고 그런 보고서를 이 대통령실에 올리고 대통령 네.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니까 바로 부정선거 얘기합니다. 어저께 끝났던 보궐선거 역시도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부정선거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희망사항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자 돌려보면서 약간 그거를 좀 강화시켜 나가면서 스스로들 위로를 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공당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인식과 벗어난 인식 속에서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 완전히 헌법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갔을 때 잘못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 이거 안타깝다는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헌법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는 보수 세력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재건할 것인가.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건강하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과제도 사실은 민주당이 또 짊어졌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저는 이거가 진짜로 4대4라고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극우 세력이라든지 센척하는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약간 이제 안심시키면서 좀 어떻게든 모으려는 그 지지 세력을 그런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뭐 정말 4대4로 믿지는 않아요. 네, 이게 지금 헌재가 굉장히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에서도 그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4대4다, 뭐 5대3이다 이런 그런 숫자 싸움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법과 헌법을 기준으로 한 독립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치적인 프레임인 거죠.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프레임이기도 하고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망상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의 희망이 담긴 것들을 계속 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헌법의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국민적인 신뢰에 입각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예, 전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아니, 국민의힘에서 네. 4대4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요즘 공약 거는 거 유행이잖아요. 네. 예전에 보수당의 이정현 의원이 뭐 야당이 탄핵 시전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다가 난리 났던 거 아시죠? 그래서 탄핵되니까 시민들이 집 앞으로 장을 웃으면 안 되나 네. 빨리 장 지지라고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회자될 그 밈이 만들어졌다고 그때 했거든요. 정치인이 말을 신중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 4대3을 기대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공약을 거십시오. 국회의원직 걸겠다. 영화에 보면 이제 손모가지 건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손모가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내란 수교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직을 거시면 됩니다. 나 뭐 원내대표직 걸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냐.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까지 헌재 주변에서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못 떠나게 해서 헌재를 압박하려는 저는 의도도 보는데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네. 괘씸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본인 자녀들을 그 자리에 세우다. 저는 가끔은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네. 잘 보시면 이번 서부지법 폭동 한 사람들 구속되고 아마 굉장히 엄벌을 받을 거거든요. 국회의원들 자녀 나왔습니까? 애국 시민이라면서요. 책임도 안 져줘요. 책임도 안 집니다. 선동만 맞아요. 하고. 일부가 무례별로 한다라고 하지만 이거 가벼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참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나쁜 드네요. 정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요.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것보다도 더 많이 모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8년 전에는 촛불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형형색색의 응원복으로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의식이 조금 더 성숙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앞날이 또 결정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는 5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5가지 쟁점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파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가지는 일단 계엄령 선포 자체가 요건에 맞았느냐, 네. 그리고 그 절차가 정확하게 지켜졌는가 이 부분인데 그 2가지 다 그냥 다 어긋납니다. 예.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어긋나요. 네, 그리고 이미. 국무위원들도 이미 나와서 그것은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다. 예, 예.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부서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류 자체가 없었죠. 네네. 그러니까 회의록이 없다는 건 회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포고령 자체가 그냥 명백한 법 위반 그 증거 자체입니다. 이 국회 정치활동, 그 다음에 심지어 지방의회까지 지금 중지시켜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명시적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그 다음에 체포조 운용,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사실 어긋나도 탄핵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네. 저는 5가지가 모두 딱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엄 포고령이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언론 자유도 통제를 받는다. 그다음에 전공의를 처단한다. 뭐 처단. 이런 단어가 있어서 네. 제 엄청 그 충격을 줬던 그런 때였는데. 너부터 처단할까?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윤석 어떻게 이런 말을 쓰냐 처단이란 말을 예. 의사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 걸 따서 밈에다가 제목을 윤석열 너부터 처단할까 이렇게 달아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네. 한 말이 아니라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국회의원 장악, 국회 장악 의원 체포 시대는 뭐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다 기록을 맞습니다. 해놨고 뭐 지금 과거에 곽종근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도 일치하고 네. 세부적인 이름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뭐 뒤집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포고령, 뉴스토마토 기자 그렇죠. 케이블타이 포박하려고 하는 거 이거 예. 언론 통제 아닙니까? 네, 네. 구속으로 몰고 가서 예. 저는 진짜 어이없었던 게 거기 만약 시민들이 많아서 찍고 있었으면 감히 생각을 했을까 싶지만 어쨌든 안 찍고 있어도 기자증을 그것도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를 포박해서 할 생각을 한다? 이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시에 따라서. 그것도 국회에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동학 우리 전 최고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나 명백한 부분이 영상으로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예. 헌재에서 이 부분 뭐 달리 판단할 요인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의원 요원 이 부분도 뭐 요즘 나오는 네. 너무 말장난이었죠. MBC 보도 보면 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막 서로 단체 대화 방사한 내용이 네. 검찰에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해서 8대 0으로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엄군은 그날 12월 3일 그날 분명하게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포용을 위한 포박용 케이블 타이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들고 왔다 하는 것을 뉴스토마토가 단독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네. 하나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파면이 되는 것이 예.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 다 해당이 된다. 네. 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게 법적 위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파괴를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한 거고, 네. 그리고 반헌법적 행위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대한 본인은 맨날 그 충성 얘기했죠. 뭐 사람에 예. 충성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는데 헌법에 대해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논리 이전에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이고 이 단 하나의 위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기준이 있는 거죠. 오늘 그 일반 그 민간인분들을 만나서 이제 약간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근데 윤석열이 이제 뭐 그냥 술 먹고 계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너무 근데 말이 안 되니까.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로 술을 먹고 한 행동은 아니다. 네,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뭐 한 1년 넘게 처절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롯데리아에서 버거도 드시면서 네.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무능해서 다행이다. 만약에 정말 유능하고 정말 치밀하게 네. 계획을 했다면 정말 우리가 그날 밤 이후에 저는 대한민국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러게 불구하고 시민들의 빠른 대응, 네. 그다음에 또 여당 우리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 또 정확하게 또 국회에 또 들어가셨고 네. 기자 언론인 분들께서도 그 실시간 보도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보다 너무나 뛰어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저는 5가지 쟁점 모두 파면의 이유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패널 모두가 다 5가지 쟁점 모두가 파면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재판 과정에서 모두 다 부인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면서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박근혜 탄핵 때 이 점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걱정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뇌물죄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뇌물죄, 그건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이 명확하게 정리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례가 있는 상황이에요. 뇌물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냐? 안 다룹니다. 안 다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파면, 징계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첫 번째 그냥 재판관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탄핵시켜 버리고요. 두 번째에 관해서는 뭐 그 뇌물죄 관련돼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뭐 이 절차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도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때 판례를 보면 명확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빼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넣어도 예. 그리고 제목만 바꿔 넣어도 네네. 분명하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보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제대로 했냐? 예. 우리가 보통 다른 분 했을 때 검사 탄핵할 때 그렇죠. 탄핵 청문회라는 걸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것은 국회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없다. 예, 이렇게 예. 정확하게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윤석열이 네. 자기가 검찰총장 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뭐 검사들이 아하, 예전에 했을 네네. 때 뭔가 절차를 안 지켜. 그래서 무죄나는 경우가 그렇죠. 가끔 있죠.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심적으로 저 사람이 범인이야. 형사재판할 때. 근데 예를 들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증거가 배척된다던가 예. 아니면 증인이 말을 왔다 갔다 해서 증언이 배척된다던가 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죄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풀려난다던가 이런 걸 아마 연구해서 절차적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수법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법 기술자들이 쓰는 수법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정미 재판관께서 딱 짚어주셨어요.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본회의에 보고되면 상임위에서 사실관계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그때 기억나세요? 우원식 의장이 국회 본회의 막 열고 할 때 막 빨리 와라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원식 의장이 이런 걸수록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회 최고 전문가들이 네. 절차 다 검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법기술자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헌재 재판관들이 확인하시기에 이미. 더 이상 이미 이건 그렇죠. 국정의 능력이 없고 헌정 파괴범이고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 내셨을 것 저는 같습니다. 짧게만 예, 붙이면 예, 말씀하세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변호인단이 똑같이 그 주장을 해서 네. 이미 실패한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예. 그 논리를 그대로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이 그렇죠. 그대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배우인단도 일부 또 겹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고 전혀 발전이 없어요. 게을러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네네. 해요. 근데 이제 재판관님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 다른데 정영식 재판관이 보기에는 그래도 나중에 절차적인 흥결 때문에 논란이 일면 안 된다라고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랬죠. 예. 워딩이 정확하게 이겁니까라고 하시기에 그래서 이론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확인하시는 것이지 네. 저쪽의 주장을 들어주셔서 하신 건 전 네.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패널 여러분들은 전부 다 8대 0으로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여론전은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헌재를 겁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헌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릴레이로 계속 농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겁박이 아닐까요? 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항상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늘
반사. 반사라는 게 아니 자기가 네, 반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네. 도대체 저 사고의 의식의 흐름은 무엇일까? 네. 이런 것들을 나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민주당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이 자체가 저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판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뭐 헌재를 믿을 수 없다, 뭐 사법 쿠데타다, 정치 판결이 될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뭐 협박성 발언까지 했는데 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판단에 어떤 정치적인 위협이라든지 공격이 가해진다면 이것들 자체가 헌법 아래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분명히 탄핵 소추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심리 이후에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좀 이해가 할 수가 없고 네. 오히려 헌재가 그런 뭐 절차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뭐 하자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저는 찾아볼 수가 없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 주장은 정말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 네. 있죠. 어제 오늘 일간지들을 보면 승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도 국민의힘이 계속 말꼬리를 잡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은 예. 그 질문을 이재명에게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에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승복이라고 하는 건 재판의 당사자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재판의 당사자에게는 묻지도 않고 지금 2년 반 동안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고 결국 계엄령까지 와가지고 탄핵에 이르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아직도 잘못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남 탓하고 이재명 탓하고 민주당 탓하고 이러다가 지금까지 망해왔어요. 어쩌면 민주당이 그동안 비판해 왔던 것 우리 말만 들었어도 사실은 저희가 야 거기 가면은 가시덩굴 있어. 글로 가면 안 돼. 야 거기 가면은 빠져. 네. 그럼 네. 구덩이 들어가면 안 돼. 예. 계속 저희가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네. 니들 말은 안 듣는다. 우리가 맞아라고 하면서 가면서 가시덩굴에 까이고 찌이고 완전히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너덜너덜해져서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도 그 낭떠러지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 말을 이재명에게 할 게 아니라 윤석열을 찾아가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아와야죠. 그래야 다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전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정광훈유의 목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오히려 아스팔트 구급파로 지금 가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을 타고 지금 국민의힘 안으로 우파 구구 아스팔트 우파들이 쫙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대한민국의 대단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거기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좀 쳐다보면서 정치를 하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아니 야당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들이 피해자예요. 제 주변에 당적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약간 보수 성향인 분들도 요즘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 개헌 밤을 보고 아이들하고 방송을 보다가 야 이거 앞으로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되나? 앞으로 보수 정당을 어느 정당을 얘기해야 되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국민들께 석고되지 않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본인들이 1호 당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배출시킨 것에 대해서부터 석고대제부터 그렇죠. 해야죠. 예. 그런데 왜 거기다가 야당을 끌어들입니까? 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일으켰어요? 네. 본인이 배출한 그 당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키고 한덕수 권한대행 툭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키지도 않고 있으면서. 윤석열이잖아. 본인은 마흔역 재판관 임명도 안 임명도 하고 안 있으면서.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 조롱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조롱의 대상이 네. 되지는 말아야죠. 그러게요. 제가 하나만 얘기되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 예. 정치인이 무당 노릇을 하며 살을 날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이거 지금 누구 떠올리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왜 아니, 그러시나요? 이 무당이란 말 들으면 국민들이 반사. 누굴 떠올릴까요? 그래서 보면은 미치겠네 정말. 반사. 어떤 분이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권성동 의원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패.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분이 의문의 일패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자,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민주당은 그것들을 내뱉으면 마치 자신이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듯이 우원식 의장님이 독립운동가 후손이고 네. 김용만 의원 김구 선생님 손자. 손자예요. 네,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네. 국어 공부를 다시 하시라. 네. 그러니까 승복이라는 개념은 뭐냐? 네. 패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 누구였습니까?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거기에 대한 법에 의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관계인데 우리에게 승복을 얘기한다는 것은 당신들도 죄인이니까 너희들도 네. 같이 승복해라라는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탄핵 심판 결과를 존중할 의무는 있지만 사실 그 스스로가 판결 대상이 아닌 이상 승복할 이유도 없고 그럴 법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네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하신 게 정확하게 그 맥락을 짚었고 언어적으로 또 국어적으로 그 문맥을 정확하게 알고 표현을 하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네. 민주주의의 리더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제 뭐 열 몇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 상상하기 좀 싫지만 네. 그때는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나서도 민주당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7년 6월 항쟁이 산물이에요. 아무나 잡아다가 고문했던 그 시대를 끝낸 겁니다. 예. 끝냈는데 지금 40년 만에 윤석열이 다시 그 시대로 거꾸로 다시 가져가려고 했었던 그 시도를 시민들이 나섰고 일부 상식 있는 군인들이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걸 막은 거예요. 겨우겨우. 네. 그런데 이 시도에 대해서 다시 면죄부를 주는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건 다시 굉장히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뭐 그렇지만 이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올 것이고 전 세계가 야, 이 완전 민주주의 선진국가 대한민국이 완전 망하는구나 이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이 명실공히 완전히 잘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심판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인 감정 전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만약에 파면이 안 된다면 네. 이것은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험대에 들 수밖에 없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헌법이 날 지켜주지 못해? 법이 날 지켜주지 못해? 그럼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헌법은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균열, 정부를 믿지 못하고 법을 믿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믿지 못한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를 헌재가 잃게 되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재판관들은 정말 역사에 남을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과 미래를 짓는 결정적인 분기점이기 때문에 내일의 결과는 저는 계속 말하지만 8대0. 네, 당연히 파면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일단 뭐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런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보니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 좀 의심도 하게 돼요. 다른 꿍꿍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네. 김건희랑 방송 보면서 네. 헌재도 알고 보니까 빨갱이가 있다, 방국가 세력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려는 꿍꿍이가 아닐까. 제발 그러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어떤 사람이라도 재판관들 앞에 가면은 겸손해야 되고 반성하는 네.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까지 보인 모습이 반성이었으니까 뻔뻔하기 그지없죠. 호수의 달 어쩌면서 네, 달 타령을 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않았다. 뻔히 드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예. 보기에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안 나오는 게 낫다.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왜냐면 표정 하나하나를 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과연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옹호해주는 여론이 많을까요? 비판하는 여론이 많을까요? 전 국민이 아마 비판하는 여론이 더 거세질 거니까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오지 말아라. 네. 그리고 나와서 한마디라도 할 거면 나오지 네. 말아라. 이상한 말 할까 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기대했거든요. 내일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의 윤석열의 그 표정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살짝이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이제 어퍼컷 하는 자리에는 무조건 네. 나오죠. 네. 근데 내일은 구속 취소됐을 때 봤죠. 어퍼컷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미연에 알아본 것 같고 나올 때는 대통령이지만 예. 들어갈 때는 일반인으로
나가야 그럼 됩니다.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민주시민 쪽이 아니고 본인들이 계속해서 주입했던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이 당연히 파면이 안 되고 기각될 거라고 믿었던 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혹시 있어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아마 이제 바로 일반인으로 되면 관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겁니다. 경호도 당연히 다 빼야 되는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서 저는 지금 약간 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그렇죠. 두려움에 네. 쌓여 있다. 네. 자, 내일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원님, 만약에 이제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인용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인용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있을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경찰이 가포 비상도 발령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주변 150m는 진공 상태가 되고 차벽이 형성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런 갈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사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좀 긴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스튜디오도 광화문에 있는데요. 이미 광화문에도 경찰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네. 그렇죠. 경찰 버스들이 많이 되어 있고 네. 버스 노선들 자체도 일반 버스 노선들은 많이 변경이 된 예,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되게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시고 저는 특히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네. 그 헌재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한 1,40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뭐 당일에는 학교가 뭐 휴교가 되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에도 또 다다음 주에도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좀 여야를 떠나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른으로서 중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뭐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민 예. 여러분들께서 표현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도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잉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신뢰라는 측면에서 또 성인 어른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피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색깔론 이런 거를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많이 벗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색깔론이 등장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가 다시 판을 치고 특정 국가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가 판을 치고 심지어 사법부의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내일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큰 흐름은 나눠지겠죠. 하지만 네. 우리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내일 선거 이후에 보여줄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지금의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 돈벌이 하느라고 맞아. 어르신들 선동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뭐 한다라고 불러내가지고 뭐 휴대전화를 팔았네 뭐 뭘 맞아, 가입시켰냐 맞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르신들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라든가 산업화에 기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광장으로 끌어내서 추운 날 전두환 각하 만세 외치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내란 속에 옹호하는데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 내일 오히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책임이 있다 반성하고 국민의힘도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승복하겠다고 네.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고님 선고를 기다리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내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줘 왔던 모습이 불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러 나와라. 그다음 심지어 체포영장을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호처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역시 이 사람은 또다시 불복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뿐일 것이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헌법 가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큰 포용으로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정 부분의 소란은 좀 있겠으나 경찰에서도 충분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버스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까지 다 대비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훈련까지 다 마쳤다고 하니까 경찰들도 다치는 일 없고 시민들도 다치는 일 없도록 하고 역사의 이 순간을 아주 차분하게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잘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공권력에 의해서 수만 명이 희생됐던 제주 4.3 사건의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처단되지 않는 국가의 폭력은 대물림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내일 국가와 국민에게 계엄군의 총칼을 들이댔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만이 이러한 불행한 역사의 대물림을 막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뉴스토마토가 준비한 뻗치기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본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